자, 지휘관이라는 새끼들은 전부 다 안 했다, 거짓말 치고 빠져나갈 궁리들을 하고 있는데, 현역 사관들, 그리고 소대장들이, 예, 소신 발언 내지는 소신 행동들을 했다가 징계받는 사례들이 뒤늦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국방위가 계속해서 증인들을 불러내가지고, 이제 국정감사를 하면서, 뭐 국정감사는 아닙니다. 국회 질의를 하면서 밝혀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계엄 당일날 담 못 넘는다라고 지시 거부했다가 작전에서 배제된 소대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비상계엄 당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팀장급 요원은 상부의 국회 월담 지시를 수행하지 못하겠다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당시 수방사는 76명을 국회에 보냈지만 군인들은 위법한 지시라고 판단해서 월담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A 중사는 경찰이 제지하자 담을 넘지 않겠다고 말하며 작전에서 배제가 됐다고 합니다. 일선 군인들은 위법성을 판단하고 이를 거부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요.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도 국회의원 강제 연행 지시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라면서 재고를 요청을 했고요. 후속 부대에게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놓고 보면 특전사 707 부대, 이게 현장에서 가장 화면에 많이 잡혔던 무장을 하고 현장에 들어갔던 707 부대를 제외한 나머지 방첩사나 수방사 군인들은 이렇게 출동을 나가는 과정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거부를 했었던 증황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 군인들의 그러한 내부적인 저항이 없었다고 치면 진짜 12월 3일 밤에 계엄 해제가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군인들이 깨어 있구나. 아직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맹목적으로 무모한 명령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러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정말 일선 지휘관들, 그러니까 우리 장병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대끼는 지휘관들이 이렇게 상식적이고 참 군인 정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지휘관들은 대부분 영관급에서 걸러져 버리는 게 사실 그게 문제죠. 이 정치군인의 현실인 거예요. 근데요, 일반 조직에서도 보면은 방송국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바른말하고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들이 위로 못 올라가요. 왠지 아세요? 샤바샤바하고 줄 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줄을 타기 싫어서 나 일만 잘하면 되지 하는 사람은 보직도 잘 못 맡아요. 일만 많이 하게 되죠. 그쵸? 네. 일만 드립다 하고 보직은 못 맡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군인들 관사에 가면 부인들도 별대로 줄 선다고. 그 계급에 따라서 남편의 계급이 부인들의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줄서기 문화 내지는 아부 문화가 나중에 출세를 좌지우지하고 그거 안에서 성공했다는 얘기는 제일 잘 비볐다는 얘기잖아. 솔직히 그런 부분이 없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 중에 물론 능력이 탁월해서 올라가는 분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비고 그런 기회를 보는 이런 기회주기적인 군인들이 말 그대로 내가 조금 진급해서 누락되고 이거 별 달기 힘들게 했는데 그걸 위해서 야 이거 이번 계엄에 넣어서 발 한번 담그면 너 바로 별자리 다는 거야. 너 사령관 가는 거야. 이런 유혹에 쉽게 넘어설 수 있다는 거지. 문제는 그 유혹에 넘어서서 부하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부하들이 안 듣는. 위법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버티는 거지. 버틸 수 있고 그걸로 인해하고 포기하고 접은 지휘관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러한 지휘관들, 그러니까 그러한 부하들이 부끄러워서 곽정근 사령관처럼 진실을 밝혀야 된다. 내 부하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참 군인들이 한두 명씩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번 계엄에 참여했던 이른바 이 똥별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인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놈이 박완수 계엄사령관입니다. 나 이 사람 우리 정말 깜빡 속지 않았어요? 처음에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 순진한 얼굴을 하고서 자기는 TV 보고 알았다고. 그래서 지금 국회에 나와가지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왜 지금 국회 계엄과가 있고 계엄과장이 따로 있는데 별도로 육본에서 사람을 뽑아갖고 버스에 실어갖고 대전에서 서울로 보냈냐, 용산으로 보냈냐,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다 보니까 밑에 있는 계엄과장하고 상의를 해갖고 뭐 교대 뭐 여러 가지 교대라든지 뭐 대체 인력을 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상의안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라고 거짓말 증인을 한 거예요. 근데 옆에서 거기 있는 참석을 했던 계엄과장으로 참석했던 증인이 아닙니다. 사실 무근입니다. 그런 사실 없습니다. 라고 까버린 거죠. 이분이 권영한 대령입니다. 이거 뭐 1분짜리인데 잠깐 한번 잠깐 볼까요? 같이 연기했으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대참사가 터졌습니다. 참다 못한 계엄과장 권영환이 거짓말을 치는 계엄사령관 박안수의 면전에 초유의 일가를 장렬한 건데요. 지금 합참의 계엄과가 몇 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6명. 계엄이 발동이 되면 200여명 구성이 됩니까? 네. 그러면 합참에 850여 명의 영감급 단계들이 근무를 하는데 그 인원으로서 200명을 구성하면 되는 것이지 왜 6번에서 차출합니까? 계엄사령관. 저는 그 계엄과가 상실을 구성하고 나면 교대조라든가 이런 것들 그때 확정은 못했지만 저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아니 계엄이 선포가 돼서 발동이 되면은 계엄 상황실을 구성을 하고 시스템을 갖춰야지 왜 추가적으로 6번에 있는 인원들을 탑출할 이유가 뭐가 있냐요? 계엄과장이 육본을 가지고 계속 편성을 해서 그거하고 같이 연기했으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이걸 무슨 보십시오. 말씀이세요? 애- 안 잊어버리잖아요. 애초에 애들이 당황스럽네. 군의 임무 안에는 계엄도 있다. 그래서 군 안에는 계엄과장이라 그래갖고 계엄 상황에서 인물 그러니까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고 인물들을 착출하고 계엄 조직을 운영하는 계엄과장이라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계엄과장은 계엄이 선언되면 원래 한 6명 있던 자리에 한 200명 정도를 추가 충원을 해가지고 600여 명의 계엄 지휘소를 아유.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의무를 실행하게끔 돼 있었어요. 근데 그 계엄 인원들, 계엄과에 속해 있는 계엄 위원들을 활용한 게 아니라 지가 개별적으로 김용현이랑 합의되어 있던 사람들을 뽑아갖고 버스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것도 계엄이 해지되고 난 이후에 4시에 출발을 시켰다는 거죠. 지 맘대로 그렇게 하는 놈이 어딨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짓을 했냐 그랬더니 계엄과장하고 상의를 했다 그런 거예요. 그 상황에서 계엄과장이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을 한 거죠. 이 권영환 대령의 증언은 계속 이어집니다. 뭐가 있냐면 계엄 해제가 됐으니까 지금 있는 계엄과 안에 있는 비상조직을 해체를 해야 됩니다라고 박안수한테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가요? 아니요. 이거 아니고?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건 좀 이따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저 의회에서 계엄 해제를 했으니까 지금 빨리 이것도 해체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했으면 못 보냈겠죠. 그랬더니 사람 거 일머리 없네라고 핀잔을 주면서 기다려봐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 과장으로서 당당하게 좀 국회에서 계엄 해제됐으니까 지금 이 계엄 인원들 있는 거 도로 다 빨리 해제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일머리 없이 왜 그래? 라고 하면서 자기 단독으로 4시간 이상을 저 인원들을 유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국회에서 통과돼가지고 계엄이 끝났는데 네. 박한수는 계속 밀어붙이자고 한 거잖아, 결국에. 그렇지. 예. 그 얘기를 누가 했겠어요? 지금 벙커에 들어가 있는 윤석열과 김영현이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제2계엄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걸 어떻게 때릴까 그거를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지금 계엄과장 권영환 대령은 빨리 해제해야 됩니다. 빨리 해소시켜야 됩니다. 하니까 일머리 없다고 핀잔을 주면서 억지로 저 조직을 끌고 왔다는 겁니다. 일머리가 있는 거지. 권영환 계엄과장이 제일 일머리가 좋네. 심지어 계엄 관련해가지고 계엄의 절차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료를 추가로 꺼내놨습니다. 권영환 대령이. 이거 내용이 볼까요? 뭐냐면 이거 볼게요. 볼까요?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근본적으로 후보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계엄 선포문, 공보문이 있어야 합니다. 너무 발음이 적으니까 조금 중간에 정리를 해드리자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엄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먼저 국방부에 계엄에 대한 이 선포문이 나가야 됩니다.
그거는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가 있는 문서가 국방부에 접수가 되고 이걸 접수받고 난 다음에 이 국방부에서 계엄에 관련된 포고령을 작성해 갖고 올려서 허가를 받고 이거를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계엄령이 포고가 돼 있었잖아요. 당시에 일본 그 말도 안 되는 계엄령, 국회나 뭐 지방의회를 중단시킨. 근데 이 포고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계엄 선언문이 먼저 국방부로 들어와야 되고, 그거를 계엄과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계엄 포고령을 써서 다시 올려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그거가 발표가 되는 순간 정식적인 계엄에 관련된 포고령으로서 합법적인 절차를 할 수 있는데, 네, 이렇게. 이 모든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대통령 서명도 없었다고 아니, 하지 않았어요? 공고문 자체가 아예 없었고요. 어. 두 번째는 이게 법무처라든지, 그러니까 국방부 안에 법무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 계엄이 정당한지 안 한지에 따른 검토가 끝나야 돼요. 내부적으로. 이런 거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다음은 계엄사령관이 이거에 대한 결재를 해갖고 포고문을 작성하게 돼 있고, 이게 대통령의 재가를 한 번 더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법제처, 행안부, 계엄사령부 등으로 포고문이 발송이 돼야 되는 거죠. 1번부터 5번의 절차를 전혀 없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계엄사령관과 대통령의 재가나 도장 없이 포고문이 미리 만들어져 갖고 뿌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포고문 자체, 그러니까 포고령 자체가 애초에 불법하게 제조된 거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 국무회의 빼고도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을 현역 계엄 과장이, 국방부 안에서 계엄 업무를 담당하는 계엄 과장이 증언을 한 게 된 거라는 거죠. 이 권영한 대령이 알고 보면 과거에 JSA에서 그러니까 비무장지대 안에서 북한 초병이 이 귀순을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양측의 총격전이 있었어요. 양측의 총격전이 있었는데 귀순 과정 중에 이제 귀순하던 병사가 총에 맞아갖고 중간 지역에 쓰러져 있는 그 병사를 현장에서 본인이 부하들 안 시키고 본인이 직접 기어가가지고 포복으로 기어가가지고 그 병사를 구조해 내갖고 왔던 실질적인 전쟁 영웅입니다. JSA 사건 때 근데 영웅. 2017년 11월 13일인데요. 이 당시 사실 당시에 그 대대장이었던 권영환 대령이 뭐 직접 포복으로 해서 가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권영환 대대장은 당시에 약간 떨어진 곳에 있었고 그 권 대장의 지시 하에 부사관 2명이 이 그 귀순 용사 그쪽으로 가가지고 포복으로 가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대대장 미담으로 일부러 꾸며낸 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막 일었는데 유엔사에서 그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영상으로 찍은 거를 다 공개를 했어요. 거기 보면은 권 대대장도 사실은 그 뒤에 있고 그다음에 권 대대장의 어떤 지휘 하에 부사관 2명이 포복으로 가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유엔사 입장에서는 권 대대장이 굉장히 현명하게 당시에 지휘를 잘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장에 투입됐던 또는 이와 같은 부당한 계엄 관련된 명령을 받았던 이런 용기 있는 증언자들이 이어지게 되면 현재 이거를 갖다가 덮으려고 하는 이미 이제 위중으로 됐으니까 저 계엄사령관, 저 물러터진 계엄사령관이라고 했던 저 새끼도 이제 조만간 위증죄로 처벌을 받고 내란 수괴로서 처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 참여했던 사람들까지 전부 다 처벌을 받음으로써 이제 정치 군인들 눈치 보고 나라를 언제든지 배신하고 계엄 세력과 손잡고 본인의 권력인 줄 알고 이걸로 국민을 침탈하려고 했었던 정치 군인들을 싹 쓸어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런 기사들이 있네요. 브룩스 사령관이 탈북병사 구출, 권영환 대대장 등 표창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2017년. 진짜 군인이죠.